인물 중국사 삼국지의 시작, 동탁과 조조, 그리고 관도 전투. 전권을 거머쥐는 동탁. 189년 7월, 대장군 하진이 병주자 동탁을 도읍으로 불러들여 환관을 주설하게 했습니다. 그러나 8월에 동탁이 군사를 이끌고 낙양에 도착하기도 전에 하진이 환관 세력에게 죽임을 당했고, 이로 말미암아 황궁에서 대란이 벌어졌습니다. 이때 환관 장양 등이 몸을 피하면서 소재 유변을 데리고 궁 밖으로 빠져나갔는데, 동탁이 이 사실을 보고받고 군대를 이끌고 추격해서 소재를 되찾고 후위하여 낙양으로 돌아왔습니다. 궁으로 돌아온 후 동탁은 한정을 압박해 사공 유홍을 면직시키고 자신이 그 자리에 앉아 스스로 사공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9월에 하태우와 대신들을 협박해 소재를 폐위시키고 진료왕을 제위에 앉혔는데, 그가 바로 헌제입니다. 소재를 폐위하고 헌제를 옹립하던 날, 여러 대신은 애통함과 부끄러움을 감출 수 없었지만 그 누구도 감히 나서서 바른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동탁은 이어서 하태우를 독살한 후 조정의 권력을 한 손에 틀어쥐고 좌지우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해 11월 동탁은 스스로 상국이 되어 황제를 아련할 때도 검을 차고 어전에 들어서도 무릎을 꿇지 않으며 신하로서의 예절을 전혀 갖추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동탁은 도성에서 군대를 이끌고 재물을 강탈하고 백성을 잔혹하게 죽여 도성 안의 백성이 모두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동탁은 또 한편으로 이름난 인재들을 천거하여 자신의 곁에 둠으로써 자신의 지위를 굳건히 했는데, 동탁은 제위에 오르지 않았을 뿐 조정의 대권을 완전히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동탁을 정벌하기 위한 조조의 기병. 189년에는 동탁이 조정을 주무르며 인재를 모아들이고 있었는데, 동탁은 황건군을 진압한 인물 가운데에서 유독 두각을 나타내며 자신의 눈을 사로잡은 조조를 효기교 위에 봉했습니다. 그러나 큰 뜻을 가슴에 품은 조조는 동탁이 시대의 흐름에 역행하여 큰일을 이루기 어려울 것이라고 꿰뚫어 보았습니다. 그래서 동탁의 제안을 거절하고 이름까지 바꾼 채 남의 이목을 피해 작은 길을 이용해서 고향으로 돌아갔고, 이에 동탁이 크게 노해서 각 9년의 조조를 체포하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조조는 도망가던 길에 아버지의 옛 친구인 여백사의 집에 묵었는데, 여백사의 5 아들이 예를 다해 그를 대접했으나 조조는 오히려 그들이 자신을 해치려 한다고 의심해 여시일과 8 식구를 모두 죽이고 떠났습니다. 중모에 이르렀을 때에는 정장의 의심을 받아 붙잡혀서 현부로 보내졌는데, 당시 조조를 체포하라는 공문이 이미 중모에도 도착한 터라 공조는 그가 조조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세상이 바야흐로 어지러워질 터이므로 천하의 영웅을 붙잡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현령에게 조조를 풀어줄 것을 청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구사일생으로 목숨을 건진 조조는 결국 진류에 도착했고, 그해 연말 조조는 진류의 집안 재산과 진류 사람 위자에게 받은 자금으로 조직한 병력 5,000명의 군대를 일으켜 동탁을 정벌했습니다. 왕윤이 죄를 물어 동탁을 죽이다. 192년 4월까지 동탁은 소재를 패하고 태후를 죽인 후 장안으로 천도하고 대신들을 살육하고 백성을 잔혹하게 죽이는 등 천하의 화를 일으켜 온 나라 사람이 그를 죽이고 싶어 했습니다. 왕윤은 본래 동탁이 신복으로 생각하던 사람으로, 동탁은 도성에 들어간 후 왕윤을 사도 겸 상서령으로 삼았으나 왕윤은 악행을 일삼는 동탁에게 일찍부터 불만을 품고 줄곧 동탁을 죽일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한편 동탁은 자신이 많은 원한을 샀다는 것을 스스로 잘 알고 있었기에 항상 무예가 출중한 중랑장 여포를 호위로 삼아 데리고 다녔습니다. 동탁이 장안으로 돌아온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동탁이 여포를 죽이려 한 일이 일어났는데, 그 후 여포는 왕윤을 찾아가 그때의 일을 이야기하며 울분을 터뜨렸습니다. 이에 왕윤은 때가 왔다고 여기고 여포에게 천하를 위해 동탁을 죽일 것을 설득했습니다. 192년 4월, 한동안 병으로 누워있던 헌제가 몸이 좀 나아져 미양궁에서 대신들을 접견했는데, 왕윤이 먼저 상서복야사 손서에게 거짓 조서를 써서 여포에게 주게 했습니다. 여포는 조서의 명에 따라 고향 사람인 기도의 이숙에게 용사 10여 명을 데리고 대궐 등 관아, 군영 따위를 지키던 장교인 위사로 분장시켜 국문에 매복해 있도록 했습니다. 얼마 후 동탁이 국문을 들어서자 이숙이 그의 가슴팍을 찔렀고
다시 어포가 튀어나와 동탁을 찔러 죽였습니다. 동탁이 죽자 의사들은 모두 기뻐하며 만세를 외쳤고 이후 소식을 들은 장안의 모든 병사와 백성도 매우 기뻐했습니다. 조조와 원소의 북방 패권을 겨눈 관도 전투. 200년, 조조와 원소 사이에 결정적인 전투가 벌어졌는데 이것이 바로 관도 전투입니다. 조조와 원소는 당시 북방 지역에서 세력이 가장 큰 정치 집단의 우두머리였기에 두 사람의 결전은 필연적이었습니다. 수십만 병력을 거느린 원소는 후방을 굳건히 하고 있었고 정예의 부대를 갖추고 군량도 풍족했습니다. 반면에 조조가 원소에 저항할 수 있는 군대는 고작 2만 명에 불과했고 근거지는 오랫동안 전란을 겪어온 지역이라 물자가 원활하게 공급되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200년 2월 원소는 모사 곽도와 대장 안양에게 백마로 진군해서 조조의 동군 태수 유연을 포위해 공격하도록 하고 자신은 직접 대군을 이끌고 여양으로 가 강을 건너서 직접 허도로 진격하고자 했습니다. 결전이 벌어지자 조조는 자신의 군사적 재능을 충분히 발휘했는데 그는 먼저 동쪽을 치는 듯하면서 서쪽을 치는 성동격서의 계략으로 대장 안량을 베고 백마의 포위를 풀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적군을 깊숙한 곳까지 유인하고 다시 연진 전투에서 원소의 군대를 크게 물리치고 대장 문축을 베었습니다. 승리를 거둔 조조는 군대를 철수시켜 관도에 주둔하면서 도랑을 깊이 파고 보루를 높이 쌓아 원소의 10만 대군과 반년이나 대치하며 때를 기다렸습니다. 10월, 원소의 모사인 허유가 조조에게 투항해 원소가 오소 근처에 수레 1만여 대 분량의 식량과 무기를 쌓아두고 있다는 사실을 전하며 오소를 습격할 것을 건의했습니다. 이에 조조가 직접 군사를 이끌고 가 원소군의 장수 순우병을 베고 수레 1만여 대 분량에 달하는 식량과 무기를 모두 불태웠습니다. 이 오소에서의 일전이 관도 전투의 승부에 결정적 영향을 끼쳐 원소의 패배가 불보듯 뻔했습니다. 조조가 그 기세를 몰아서 원소군을 크게 격파해 7에서 8만 명에 달하는 원소군을 전멸시키고 대량의 귀중품과 서적, 군수품 등을 얻었습니다. 원소와 그의 아들 원담은 겨우 호위병 800여 명만을 이끌고 도주해 황하를 건넜습니다. 약자가 강자에게 승리를 거두고 일거에 원소의 주력 부대를 없애버린 관도 전투는 조조가 북방을 통일하는 데 탄탄한 기초가 되어주었습니다. 오늘 인물 중국사는 삼국지의 시작, 동탁과 조조, 그리고 관도 전투였습니다.